UAM 뉴스 브리핑입니다. AAM, UAM, 드론 공유 서비스 관련 전세계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 핵심 이슈 분석, 한 대의 칼럼을 담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비 관련 긍정적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비 뉴스를 요약 브리핑합니다. SK텔레콤이 조비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약 2%를 확보했다고 지난 6월 29일 공시했습니다. UAM 상용 서비스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2025년이든 26년이든 가망 증명을 획득한 기체를 확보해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겠죠. 상용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로 보여집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UAM 초기에는 가망 증명을 획득한 기체 제조사가 모두의 관심이고 중요 이슈입니다.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EU 가망 당국으로부터 eVTOL 가망 증명을 획득한 제조사는 없지만 현 시점 앞서 있는 제조사가 조비이고 조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비가 미국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제작된 첫 번째 항공기에 대해 미국 FAA로부터 특별 가망 인증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국 공군과 체결한 어질러티 프라임 계약의 일환으로 납품하는 최초의 eVTOL 항공기가 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조비는 2017년부터 실물 크기의 항공기를 만들어 비행해왔고 2019년부터는 사전 제작 시제기로 3만 마일 이상을 비행해왔습니다. 이제 조비가 가망 인증을 통과하면 직접 UAM 서비스 운영을 포함해서 외부에 납품해야 할 거래처가 많은데요. 저는 조비가 1년간 양산할 수 있는 기체 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일지 관심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주목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도요타의 오가와 데스오 북미법인 최고 경영자가 조비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 이어져 온 조비와 도요타의 협력 체제, 관심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비가 가망 인증을 통과한 후 과연 대량 양산은 가능할지, 도요타의 역할은 어느 수준일지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도요타는 조비에 약 4억 달러를 이미 투자했고요. 최대 외부 투자자로서 회사 주식의 약 12%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양사는 도요타 파워트레인을 포함한 일부 부품에 대해 장기 공급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조비가 형식 증명 프로세스의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번 세 번째 단계의 제출 서류에는 비행 제어, 에너지 저장, 분배 시스템, 추진 시스템 등 5인승 eVTOL 항공기에 탑재된 12개 영역별 인증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두 기업으로서 가망 인증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조비 인증 관련 사항은 앞서 브리핑했고요. 닐리움 관련 사항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닐리움이 유럽 가망 당국으로부터 설계 조직 승인 DOA로 약칭하는데요. DOA 관련 감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합니다. 2017년 DOA를 처음 신청했고 2022년 5월에 4개 감사 중 두 번째 감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모든 감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면 곧 DOA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닐리움은 지난 6월 미국에서도 인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향후 조비나 아처, 홀로콥터, 위스크, 닐리움 등은 1년간 각각 몇 대의 eVTOL 항공기를 양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제조사든 하늘 위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는 양산 능력이 전제되어야 할 텐데요. 가망 증명 획득 후 과연 몇 대의 eVTOL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양산한다고 모두 판매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목표가
테슬라라면, 하늘 위 테슬라라면 양산 능력이 기본 전제되어야 하겠죠. 간접적이지만 수송 인원이 유사한 헬리콥터 양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대표적으로 로빈슨 헬리콥터 1979년 이후 약 13,000여 대의 2인승, 4인승, 6인승 헬리콥터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연평균 300여 대 수준입니다. 최대 헬리콥터 제조사로 알려진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6인승 이상의 대형 헬리콥터를 기준으로 연간 330여 대를 출하한다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 수량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주요 헬리콥터 제조사도 연간 몇백 대 수준으로 헬리콥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량만 375만 대입니다. 꽤 크죠? 비교 대상인 테슬라 생산량을 볼까요? 몇십만 대 수준에서 2022년 100만 대 수준으로 양산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만큼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잠시 논외로 하고 헬리콥터를 포함한 항공기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것은 항공기 생산 공정이 상대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생산 공정은 자동차 대비 소요 공정수가 매우 많고 전후에 수많은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능 지상 비행 시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철저한 추적 관리를 위해 모든 생산 항공기의 설계 변경 관리도 세부적으로 상세히 필요합니다. 물론 여객기와 같이 대형 수송기는 로봇 기술 기반의 생산 자동화 공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 공정 대부분은 매뉴얼 작업과 검사가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하나하나 체크하고 품질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생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조비나 아처, 볼로콥터, 위스크, 닐리움 등은 이 VTOL 생산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대량 양산에 성공할까요? 기존 엔진 구조 대신 전기 동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과거 테슬라가 그러했듯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산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토요타, 현대자동차의 참여와 역할이 주목되고요. 더불어 항공기 제조 노하우에 있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보잉, 에어버스, 엠브레어, 그들 자회사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닌데요. 하늘리 테슬라를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향후 양산 능력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구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브리핑한 뉴스는 물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과 주소를 영상 설명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